오늘 우리 K 증시는 진짜 2024년 들어서 가장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우선 네 글자로 줄이면 미강한약.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강세, 한국 증시는 약세. 요게 이제 미강한약이라고 엄청 쓴 약이죠. 다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개발자 회의, 일명 GTC 2024 첫날 행사도 막 끝났는데 여기 황 사장이 기조연설에서도 뭐 특별할 게 발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협력사로 참여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그런 실망 매물을 대신 쳐맞아 버렸습니다. 비록 한 가지 좀 획기적인 소식이 나왔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존슨앤존슨이랑 수술용 AI 어플을 공동 개발한다는 발표. 요거는 근데 이미 그 3월 초 내일 뉴스에서 엔비디아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진출 계획이 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하여간 거기다가 애플이 구글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미나이를 아이폰 신모델에 장착하려고 협상 중이라는 요 소식도 역시 우리 삼성전자 AI 온 디바이스에 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일본 중앙은행 BOJ 회의 결과가 원래 오전 11시 30분에 성명서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게 제때 공개가 안 돼가지고 약간 혼란이 있었고요. 아마도 회의 시간이 1시간 정도 연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치열한 논의와 어떤 공방과 고민이 교차를 했다는 뜻이겠고, 하여간 그래서 결과는 BOJ가 17년 만에 제로금리를 탈출 선언하면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린 대로 일명 사무라이 스텝을 갈겼습니다. 저는 아까 이 역사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장 반응은 먼저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활동하는 외환 시장에서 N달러 환율을 보면 금리 발표 순간 사무라이 칼날이 출현하면서 수직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후를 보면은 큰 충격이 없이 잘 흡수가 됐습니다. 사실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하고 엔화는 그야말로 자강두천의 그런 존재들인데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와중에 엔고가 오늘 제대로 큰 폭으로 만약 나왔으면 환율이 이 정도로 그냥 꿈틀하고 지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정작 일본은 니케이 225 지수가 이제 이 금리 발표 순간 휘청은 했지만 그래도 정면 승부로다가 매물 전부 다 소화하면서 그 사무라이 칼날을 맞고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정작 왜 우리 K 증시가 거기서 알아눕냐고 대체. 하여간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와타나베 부인들은 오늘 BOJ 사무라이의 이런 발광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즐겼다. 그러면서 아니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됐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만큼 엔화 표시 자산을 상방으로 베팅해서 더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오늘 새벽에 6% 넘게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우리 K 2차 전지주들은 날을 잘못 잡아가지고 요걸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근데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골드만삭스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비록 중립이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는 너무 낙폭 과대라고 목표가 190달러로 콜했다고 이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바이든 어떤 재선 테마주 중에서 제일 소외된 게 있다면 바로 이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유태인들한테 조금 찍힌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이 테슬라가 곧바로 주가도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친구랑 브런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또 이런 걸 본인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막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에 편중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를 달았어요. 하여간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이든 이번에 재선 못하면 100% 감옥 갑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이랑 같이 손잡고 지금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성 팬들 몰고 오고 여기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여성 팬들까지 몰고 와주기만 하면은 바이든한테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으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나 찾아왔네? 이런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찬스로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 딜을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한테 유태인들 지금 나한테 빡친 거 좀 당신이 풀어줘.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약 다려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 미국 대선이라는 점에서 역시 국민들의 어떤 말초신경을 최대한 자극하는 아이디어가 또 선거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새벽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초가 왜 헤로인하고 동급이고 펜타닐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지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보건복지부 HHS랑 DEA 정말 그 무서운 마약 단속국이죠. 이 두 부처가 조속히 제대로 된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에서도 그 치료용 대마 이쪽에 그야말로 약발 제대로 받았죠. 그러나 역시 빅데이터로 집계한 뉴욕 증시 화제의 주인공은 여전히 엔비디아다. 안 그래도 요즘 고점 부담을 틈타가지고 월가 하이에나들이 군침을 막 흘리고 있는데 반면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 엔비디아가 꺾이면 전체 미국 증시 올해 상승분 전부 도로 아미타불된다고 이 엔비디아 절대 사수 이렇게 외치고 있는 대상인데 거기다 마침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1년에 한 번 있는 GTC 그 컨퍼런스를 개최 예정이었다 보니까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주식 좀 친다는 이런 그 선수들이 총출동하면서 단타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은 일명 쓰리포크라고 하는 그 삼지창 포크가 이제 밑으로 딱 나왔던 이제 그런 특이한 날이었죠. 여기 이제 삼지창 중에서 먼저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장 후반부 10%런 두 개는 뭐였냐면은 원래 미국 선물은 엔비디아 컨퍼런스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기대감만으로 미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첫 번째 그 삼지창의 칼날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였는지 왜 급락 나왔는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 하여간 그래도 장 중간에 이번 엔비디아 컨퍼런스 뭐 새로운 거 없을 거다 선반영이다 이런 이제 쇼쟁이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미친 듯이 매수 매도 치고받고 수급이 격돌하다 결국 한번 급락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직전에 협력사랑 참석 인사 발표할 때 다시 급등이 나왔다가 또 막상 엔비디아 젠슨 황 등장해가지고 인사말로 I love 엔비디아 하는 순간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그 FMC 성명서 발표할 때 딱 FMC 성명서 공개하자마자 항상 불확실성 해소라고 급등 나오다가 다시 시간 좀 지나고 기자회견에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 등장해가지고 Good afternoon 하는 순간 또 여기서 급락 나오면서 어떤 폭포수 매물이 쏟아지듯이 그거랑 완전 판박이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참고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간밤 미국 선물지수 아래로 삼지창 내리꽂은 것 중에 뒤에 두 개는 요 엔비디아 관련이었고 그럼 최초 첫 번째 10% 삼지창 날이 대체 뭐였냐? 그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 아시죠? 사실 이분이 평소에도 뭐 각종 루머도 많고 구설수도 많은데 최근에 건강 위독설, 혼수 상태설 이런 거에 막 휘말렸었거든요. 이유는 올해 초니까 벌써 한 2달 전에 업도미널 서저리 우리말로 복부 수술을 받았다는 영국 왕실의 발표 때문이었는데 보통 뭐 수술을 했으면 뭐 병명을 말하든가 아니면 어느 장기를 수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업도미널이면은 의학용어로 복부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업도미널 페인 하면 그냥 가슴 통증이 나고 그러니까 위가 아픈지 간이 아픈지 심장인지 어딘지 뭐 모르는 그냥 애매한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암 수술부터 별의 별 수술이 다 이 업도미널 서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수술 경과 이런 게 알려지지를 또 않아가지고 그놈의 그 영국 파파라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온갖 병원 다 뒤지고 다니고 난리를 쳤는데 그럴수록 이제 영국 그 왕실 측에서는 더욱 무대응으로 이제 철저하게 숨겼죠.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케이트 미들턴 사망 찌라시가 현지 SNS에서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뭐 혼수 상태설이나 위독설이나 아니면 뭐 암 수술 받았다 아니면 이미 사망했는데 공식 발표를 감추고 있는 거다 이런 찌라시들은 원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무려 영국의 BBC 뉴스가 이 케이트 미들턴 사망 소식을 영국 왕실 측에서 전달받아가지고 이거 공식 발표하려고 BBC가 일종의 그 조의 표시로 검은색 로고를 지금 준비했다고 이게 SNS에 뜬 거야. 지난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당시 그때 마지막으로 썼던 그 BBC 공식 조의 표명 로고래 요 색깔이. 근데 뭐 이 SNS 계정 이름을 보면은 핫산인데 아니 핫산이 영국 왕가 소식을 전한다는 게 좀 나도 좀 선입견인가? 죄송합니다. 하여간 근데 이게 미국 선물하고 뭔 상관이냐. 처음 이 찌라시 급격하게 퍼질 때가 영국 FTSE 선물이 먼저 밑으로 내리꽂았어요. 이게 그 예전에 97년도였나?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당시에 일명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약간 우울 모드에 들어갔었죠.
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다 부질없구나 이런 심리에 기반한 거죠. 저렇게 유명하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도 죽으면 다 끝인 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 증시 한동안 거래량도 부진했고 증시도 당연히 부진했어요. 요거는 뭐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것만 기반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기운도 좀 안 좋고 다운되고 그럼 이제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 것도 줄고 그럼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트 미들턴은 사망 찌라시도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에 미리 대비해 가지고 선물이 한번 휘청한 건데 사실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영국 왕실에서 우리가 공식 발표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다 경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도 사람들이 씹어들 대니까 그 케이트 미들턴이 도저히 못 참고 자기 개인 SNS에다가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하필 주작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일단 손 부분이 좀 어색하고 또 옷 가장자리가 이상하게 접혔다. 그리고 또 뒤에 배경도 이제 이 영국 날씨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아직은 저렇게 녹음이 막 우거질 그런 시기가 아닌데 도대체 뭐냐 이런 논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역시 BBC가 나서가지고 이제 사진 검증에 들어갔는데 요게 일단 원본은 아니고 그 뽀샵이라고 하는 그 포토샵에 2번 저장된 기록이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안 그래도 케이트 미들턴에 대해서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왕실 내에 얼마 전에 케이트 미들턴이 자기 이제 시어머니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품이라고 그 목걸이를 직접 그 공식 석상에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영국 왕실에서는 가장 그 치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끄러웠죠. 하여간 영국 왕실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케이트 미들턴 평민 출신이라고 이제 개무시를 한다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보니까 뭐 가난한 집안도 아니야. 그 케이트 미들턴의 집도 뭐 귀족 가문까지는 아니어도 영국에서 그 정도면 좀 상류층이래. 돈도 많고. 근데 성이 미들턴이라 그런가? 그럼 하이턴이나 럭셔리 턴으로 바꾸면 어떤 성을 바꾸는 건 좀 그렇지. 하여간 그래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제 둘이 윌리엄 왕자하고 이제 캠퍼스 커플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영국 왕실의 그 왕자가 다니는 대학이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도 수준이 있는 데잖아. 저번에 보니까 개교 600주년 행사에 둘이 손잡고 참석하는 거 나왔던데 아니 600년 전이면 1400년대야. 유럽에서 르네상스의 그 시대였고 우리 조선은 1400년 되면 그때 세종대왕 때 아닌가? 그때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시하기 전까지는 전 국민의 90%가 문맹이었었다고. 하여간 그럼에도 영국 왕실 그 로얄 패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케이트 미들턴이 하여간 좀 셀럽기도 있고 그래서 같은 여자들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 막 캣파이트. 우리말로 여자의 적은 여자? 뭐 그런 격으로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그 같은 여자들끼리 막 욕보이려고 막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케이트 미들턴이 자기 개인 SNS에 그것도 뽀샵까지 해가지고 사진 올린 거에 대해서 또 막 지랄을 했나 봐. 내부 이제 왕실에서. 그래서 또 이 케이트 미들턴이 영국 왕실 공식 SNS에다가 아유 뭐 사진 좀 예쁘게 보이려고 뽀샵하는 거 흔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진 주장 논란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또 올리고 막 그랬어요. 참 이러니 우리나라 연예인들 재벌집에 시집 가면은 거기서 시집살이 당하는 거 그 진짜 얘기들만 들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기 영국 왕실은 정말 오리지널 로얄 패밀리인데 여기는 정말 어떻겠어. 거기다가 이제 일반인이 입고를 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진짜 상상도 안 가 진짜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양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밥도 양손으로 먹고 글씨도 급하면 막 왼손으로 써요. 근데 제가 대학교 첫 합격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축하한다고 그 방배동 그 함지박에서 가족들 전부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술을 이제 따라주시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왼손으로 이렇게 받다가 그 자리에서는 귀싸대기 맞았어. 아니 어디서 이런 쌍스러운 놈이 다 있냐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보신 건가? 쌍스러운 거 맞았네 결국. 하여간 이렇게 케이트 미들턴이 또 구설수에 오른 이 와중에 주말 영국의 주간지 더 선이 이 케이트 미들턴이 윌리엄 왕자랑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는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고 내보냈어요. 이제 동영상은 보통 주작이 힘들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린 건데 근데 이게 또 언제 촬영된 거지 아무도 모른다고 또 시비가 일어났어요. 뭐 이제 파파라치한테 옛날 영상 구해다가 더 써니 이제 푼 거 아니냐. 영국 왕실하고 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쉴드 치냐.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그게 어젯밤에 갑자기 케이트 미들턴 정말
사망이 맞다. BBC가 공식 발표 예정이다. 이런 개떡 같은 스페큘레이션이 또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것도 왜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 그 별세하기 전에 이제 병상에 몇 년 누워 계셨잖아요. 그때도 뭐 어떤 그 지상파 그 방송 편집실에서 어떤 PD가 이건희 일대기 영상 편집하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에서 누가 보고 사망설 막 퍼져가지고 막 그랬던 거하고 또 비슷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커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퀄리티, 맛, 가격,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커피 보나파르테를 소개합니다. 보나파르테는 생두의 저장, 이송, 블렌딩부터 제품별로 모든 로스팅 과정을 자동화 처리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디가싱을 통해 질소, 분쇄 포장되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피 머신과 함께 이 파드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 파드는 개당 약 400원입니다. 하루에 75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 3분의 1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이탈리아 커피를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드 커피는 티백처럼 종이로 제조되었지만 맛과 퀄리티는 기존 캡슐 커피보다 좋고요. 캡슐과 달리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친환경적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일본 BOJ에 이어서 내일은 미국 연준 FOMC가 통화정책회의 바통을 이어받는데요. 일단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제 마음을 비우자고 지금 미리부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골드만삭스는 정말 그 배수의 진을 쳤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기 6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는 확률 절반 미만이다. 그만큼 떨어졌다고 이제 한 발 지금 빼고 있고, 다음 올해 총 금리 인하 횟수도 3번에서 2번으로 역시 내려치기 했습니다. 이거는 뭐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랑 같이 나오는 점도표 보면은 바로 확인 뭐 끝나는 거니까 지켜보면 될 일이고, 이런 와중에 미국 인플레이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제 유가가 간반 급등이 나왔는데, 뭐 그래서 얼마나 급등했나 봤더니 그래 봤자 82달러지만 하여간 러시아 원유 채굴 공장이 폭격을 맞았다는 소식하고, 또 하나가 그 지금 홍해를 무력 점거하고 있는 후티 반군 놈들이 글로벌 물류 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질로 잡기 위해서 다음 점령지로 남아프리카 희망봉 노선을 지금 해적질의 타겟으로 발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류업계에서는 야 지금 그 홍해 우회로 중에 유일한 게 희망봉인데 이것까지 이 희망봉 뺏기면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거다. 그럼 미국 인플레이션 도로 기어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다. 지금 이렇게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월가 시니어 중에서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에드 야르데니가 이제 고객 서한에서 밝힌 건데,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이 갑자기 매파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제 지난 2월 CPI, PPI,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2월분 둘 다 예상보다 높게 도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이걸 월가에서는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넘겼지만 연준 임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총대를 메고 매파 배역을 이번에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는 6월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올해 주식시장 장사 이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9월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시장 반응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게 결국 뭐로 이어지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팍 올라간다. 그럼 제롬 파월이 정말 본인 그 연준 의장 연임의 필사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든지 미루고 막 금리 인하 뭉개면서 트럼프 복귀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우리 K증시에 웬일로다가 호의적인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는 모간 스탠리가 K은행권들에 대해서 이제 힘든 시기는 고비는 지났다고 그러면서 5개 시중은행 가운데서 3개는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상향, 반면에 2개는 하향으로 콜했습니다. 먼저 상향 종목은 신한지주, 요거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56,000원. 다음 하나금융지주,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의 목표가 71,000원. 이어서 기업은행, 기존 비중 축소해서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투자 의견 상향했고 목표가는 15,000원. 다음 투자 의견 하향으로는 카카오뱅크. 이거는 비중 확대에서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KB금융도 역시 기존 비중 확대를 이번에 시장 비중으로 내리고 목표가는 KB금융이 8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JP모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처럼 반가운 그 3비 어천가를 불렀는데,
지금 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의 그 AI 반도체 HBM의 현주소는 어디냐, 뭐 수율, 발열 뭐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지난해 말 기준 주요 GPU 고객사 3곳하고 HBM3 검증을 이미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양산에 돌입을 했대요. 그래서 HBM3E, 알파벳 E 샘플링이 이미 진행 중이고 2분기 내에, 그러니까 4, 5, 6월 달 중에 웨이퍼 테이프 인을 시작할 것으로, 그리고 3분기 이후에 더 큰 규모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최근 HBM 칩의 레벨 밀도가 높아지고 원 큐브당 콘텐츠 증가량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HBM 칩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HBM 출고에서 HBM3E 믹스가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JP모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95,0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3월 20일인데요. 내일 정부가 2024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뭐든지 이제 1차가 주목받기 제일 좋죠, 뉴스에서도. 다음 내일 과기부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관협력 MOU 체결식 개최하는데, 요게 증시에서 그 4세대 소형 원전 SMR 이거죠. 다음 내일 보도자료가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이게 제목이고, 다음 발표는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 요거 둘 다 내일인데 제목이 곧 증시 테마, 3글자로 줄이면 제고태. 다음 내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 안정 협력 외식기업 독려, 요걸 앞두고 있는데, 일단 뉴스 타기 좋은 주제일 뿐 아니라 증시에서도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 급식, 그리고 HMR 밀키트 이런 거 있죠. 다음 환경부는 국제물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총선은 4월 초고, 그 다음에 장마철은 6월이니까 아직 남았는데, 요즘 정부에서 자꾸 그 수처리, 하수처리, 물테마 이런 걸 좀 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거 지역에다가 선심성 행정을 밀어주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증시에서도 당연히 압박을 받겠죠. 그 다음 내일 해수부가 또 중요한 이벤트 하나를 앞두고 있는데, 제목이 2024년도 해양 원격 의료 지원 사업 추진, 요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발표 하나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이것도 역시 제고태, 제목이 곧 증시 테마.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우선 중국 심천에서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SK 하이닉스 측이 기조연설자로 또 나섭니다. 그리고 세미콘 차이나 반도체 전시회도 내일부터 개막을 하네요. 역시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거는 AI 반도체 이쪽이죠. 다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공장 매각 속도, BOE 등 5곳 군침이라는 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시 기한이 내일까지고, 그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3월 LPR, 그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3위가 마이크론인데, 요즘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인텔을 주축으로 반도체 막 전체 밀어주기 혈안이 돼가지고, 만약에 마이크론도 이제 혹시라도 HBM 신제품 막 업그레이드 내용이 실적 발표에 있을 경우, 우리 K 반도체주들은 또 도전에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일 수요일 밤에 이제 우리 자고 일어나면 목요일 새벽 3시에 FMC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점도표도 같이 공개가 되니까 올해 금리 인하 예상 횟수, 요 전망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